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먼저 사연 하나를 듣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유럽에 살고 있는 A입니다. 친구들 3명과 뉴욕 여행을 하고 공항에 가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 한 곳에 예약을 잡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 우리를 매니저분이 유심히 보며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몇 시간이나 되는 근사한 코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뉴욕에서 유명한 식당은 다 가봤잖아. 그러게 미슐랭 맛집, 뉴욕타임즈 선정 맛집 다 정복했는데 정작 뉴욕 핫도그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간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배부르게 잘 먹고 우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예정이 없던 요리 한 접시가 우리 앞에 우아하게 내려지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바로 핫도그였어요. 작게 등분돼서 소스로 예술적으로 데코된 길거리 핫도그요. 우리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때 서빙 직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뉴욕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저희 식당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어떤 후회도 갖지 않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어요. 무심코 뱉은 우리 대화를 듣고 직원분이 거리로 뛰어나가 핫도그를 사오고 그걸 셰프님이 소분해서 정성스럽게 담아내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뉴욕 핫도그 한 조각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뉴욕 음식이 되었어요. 와, 어떠세요? 이건 놀라운 환대라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들으시기 편하게 제가 각색한 건데요. 이 책입니다. 놀라운 환대. 이 부분 읽을 때 저까지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환대를 직접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자타공인 세계 1등 레스토랑 뉴욕 EMP 얘긴데요. 실제로 미슐랭 3스타의 뉴욕 타임즈 선정 맛집 별 4개, 미슐랭만큼 권위 있는 월드베스트 레스토랑 1위 이런 거 다 섭렵한 곳이에요. 여기 셰프도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요. 셰프하고 같이 동업하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이 윌 구이다라예요. 방금 읽어드린 예화 속 서비스를 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런 식당이면 당연히 비싼 거 아니야? 그 돈이면 당연히 감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어떤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테이블마다 직원분이 배치돼서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거나 할 때마다 면으로 된 냅킨을 새로 접어서 놔주시고 식기를 반듯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물 마시는 게 떨어져 가면 알아서 새로 가져다 놓고 그게 역시 비싼 데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아주 식사가 편하거나 감동적이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약간 체할 것 같기도 했어요. 뒤에서 누가 계속 저 먹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분 다리 아프겠다 싶기도 하고 내가 지저분하게 먹으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EMP는 비싼 곳이고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만한 식당이긴 해요. 근데 그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는 돈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환대라는 건 따뜻한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 들여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공간에 온 이상 최고로 환영하고 대접해드리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뉴욕 핫도그 얘기만 해도 그게 돈이나 매뉴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핫도그 그거 몇 달러나 한다고요. 그건 마음을 건드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일로 사람을 만나건 일상생활에서 지인을 만나건 이렇게 진심으로 환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진짜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친한 단짝 친구한테 제가 외롭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철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학교 도서관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는 꽃다발을 저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도 외로워?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저를 향한 환대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꽃다발은 졸업식 때나 받는 거였어요. 알바에서 근근히 호떡이나 사 먹던 학생이 어떻게 꽃다발을 사줄 생각을 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준 사람에 대해서 제 감정은 또 어떻겠어요? 지금도 그 친구하고는 자주는 못 만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윌구이다라도 그 능력으로 수플레 팔던 평범한 식당을 세계 1등 식당으로 만든 거거든요. 당연히 셰프 음식도 최고로 훌륭했지만 우리 흑백 요리사 봐서 잘 알잖아요. 요리가 훌륭하다고 반드시 식당 운영이 잘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 오히려 미슐랭 별 받으면 그 식당 망한다는 괴담까지 있죠. 그게 미슐랭 유지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요리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감동을 주는 환대라는 거죠. 그러면 윌구이다라가 자기 영업 비밀로 풀어낸 환대를 우리 일상에서 사업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한번 책 내용을 일부만 정리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5%만 팍팍 쓰세요. 윌구이다라가 말하는 환대의 핵심이 95대 5의 법칙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한테 100이라는 재원이 있다. 그러면 95는 좀 아끼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는 비합리적으로 퍼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빌리그 출신이고 뭐 레스토랑 기업에서 회계 책임자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돈에 빠삭해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돈 아낀다고 인색한 부분이 보이면 절대로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한 번은 식당에 스페인 가족이 식사를 하러 왔대요. 레스토랑이 통유리로 돼 있는데 밖에서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본 애들이 막 넋을 놓고 밖을 보고 있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아래 직원을 시켜서 눈썰매 4개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식사 끝나고 나서 눈 쌓인 센트럴파크에 이 가족 손님들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건 그냥 서비스가 아니죠. 그냥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준 거예요. 눈썰매를 가족수 맞춰서 4개나 사서 선물한 거. 비용 지출 맞긴 해요. 웬만큼 미친 짓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날 생각한 그 5%였던 거죠. 3-4시간 동안 먹는 비싼 식사니까 그 정도는 써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EMP 같은 식당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도 특별한 날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곳이니까 작정하고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한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주고 싶다. 그러면 골고루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몰아서 비이성적이다. 아, 이건 오바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불편함이 없게 하세요. 환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죠? 뭔가 꽃가루 뿌리고 밴드 연주하면서 박수치면서 어서오세요 뭐 이런 거, 노란스럽게 티나게 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정말 감동을 주려고 하면 뭘 막 티나게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거라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창 이 식당이 성장할 때의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빙을 직접 할 때였는데 코스 하나가 끝나면 그릇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치워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님이 말을 거는 거예요. 손님하고 소통할 기회인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죠. 근데 더러운 그릇을 손에 들고 소통하는 그 모습이 본인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등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손목이 부러질 것처럼 아픈데 일단 모험을 한 거죠. 다행히 팀워크가 워낙 좋은 곳이어서 눈치 빠른 다른 직원이 몇 초 안에 쓱 지나가면서 낚아채서 그 그릇을 가져갔죠. 당연히 손님들이 대놓고 그걸 불편해하지는 않죠. 아니, 그릇 치우고 있는데 내가 말 시켜서 그런 건데 그걸 왜 내가 불편해하겠어요. 근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더러운 접시가 있고 저 사람이 그릇 치우다 말고 있으니까 내가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아하게 그릇을 뒤로 하고 다른 직원이 그 그릇을 쓱 가져가고 이 사람이 나하고의 대화에만 집중해서 들어줘. 이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 이러면 무의식 깊이까지 이 식사가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건 손님 맞을 때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하냐 이거였는데요. 이 저자는 안내 데스크가 있고 거기서 태블릿으로 예약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거슬렸어요. 만약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맞아들일 때도 이런 물어보고 뭐 확인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예약이 잡히면 담당자가 그 사람 이름을 외워요. 검색해봐서 SNS 같은 걸로 검색이 되면 그 사람 얼굴도 외워요. 전화로 예약을 받은 거면 예약할 때 전화 받은 직원을 스케줄 조정해서 그 사람이 손님 맞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손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식당 입구로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기다리던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남인숙님. 저 며칠 전에 통화했던 에밀리예요. 반가워요. 이러고 저를 맞아들이고 안내하는 거예요. EMP 같은 고급 레스토랑이 꼭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평생 한 번이다 이러면서 가는 일이 더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가기 전부터 긴장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환대를 하면 사람들이 탁 풀어준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한 게 사람들이 계산하는 타이밍을 진짜 싫어한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당연히 돈 내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계산서 갖다 주면 뭔가 이제 나가라는 것 같기도 하고, 계산서 갖다 달라고 이렇게 사람 부르는 것도 약간 짜증날 수도 있고, 거금 써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식사가 끝나갈 즈음이 되면 직원이 비싼 꼬냑하고 계산서를 가지고 가서 테이블에 이렇게 놔요. 그리고 한 잔씩 잔에 따라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원하는 만큼 드세요. 그리고 준비되시면 계산서는 이쪽에 있습니다. 비싼 꼬냑을 한 병 딱 주면서 계산서를 주니까 계산할 때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와, 그 꼬냑이 얼만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와인도 먹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의외로 그 꼬냑을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주문했는데 서버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 미디엄 레어를 주문했는데 레어로 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 작가가 지켜보니까 서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손님, 이건 미디엄 레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원하신다면 미디엄 레어로 다시 해드릴까요? 저는 이 부분 읽고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윌 구이다라는 저거는 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버가 말은 친절하게 했지만 어쨌든 이게 미디엄 레어가 맞는데 당신이 틀린 거다 이런 뜻이긴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때 제일 기분이 나빠져요. 이 사람은 우리 실수가 아니라는 걸 손님한테 알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작가가 말하는 정답은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스테이크 좀 더 익혀서 다시 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이 손님은 미디엄 레어를 주문하지만 실제로는 미디엄을 좋아한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그 손님 마음에 들게 나오겠죠. 이건 소통 관련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상대방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상대가 틀린 걸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폭력적인 손님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진짜 진상만 아니면 부드럽게 틀린 부분은 건너뛰라는 거예요. 이 윌 구이다라는 환대 자체가 직업이고 굉장히 섬세한 성격 같아요. 이 사람만큼 신경 쓰지는 못해도 이런 점을 배워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뭘 잘하는 것보다 기분에 거슬리는 일을 안 하는데 에너지를 더 쓰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 성격이 원래 어떻건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보고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에서도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상대방에게 몰입을 하세요. 한 번은 작가가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대요. 서버들이 여러 명이니까 누가 팁을 더 많이 받는지 그걸 분석해 본 거예요. 팁 문화 있는 문화권에서는 서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능숙해서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고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느리고 늦게 움직이는 그룹이 더 팁을 많이 받더래요. 뭐야, 왜 이러지?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몰입이었어요. 좀 서툰 서버들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손님들한테 훨씬 더 집중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손님들한테는 진정성 있어 보였던 거죠. 막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나한테 집중해서 환대하는 사람들한테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서버들은 미리 동작을 연습도 하고 야구에서 힌트 얻어서 이렇게 손으로 신호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서포트해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다른 부분에 정성을 들여도 막 그릇 떨어뜨려서 와장창 하고 접시 기우뚱 내려놔서 셰프가 예술적으로 플레이팅 해놓은 거 무너지고
이런 식이면 그 서비스는 망한 거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수를 안 하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좀 더 능숙한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능숙한 것보다 상대방한테 몰입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특히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뭐 계속 휴대폰 들여다보고 내가 말할 때 딴 생각하는 게 티가 나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직업상 실시간으로 뭘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분들도 있고 친한 사이에서는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 대하는 일을 진지하게 해본 분들, 사람 대하는 일이 전문인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구 만날 때 폰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상대방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그 시간에 뭐 급한 메시지 온 거 없나 확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훨씬 환대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긴 하죠. 기술보다는 집중. 이거 염두에 두시면 평소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환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놀라운 환대 이 책은 미국에서는 나온 지 좀 됐어요. 이게 미국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한국에는 좀 늦게 소개됐거든요. 저도 번역하기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출판사의 번역가도 소개해 드릴 정도로 기다리고 있던 책이었어요. 번역되기 전에 이 책을 영어 원문으로 읽은 뉴욕 사는 지인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환대받는 느낌이 들더라. 남은 페이지 수 줄어드는 게 아깝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반가워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남을 감동시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지식 리더인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이런 거거든요. 지식은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이 환대라는 키워드를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더 살만한 세상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책에서 극히 일부거든요. 세일즈 할 때 환대 개념을 적용하는 노하우도 있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책 구입해서 꼭 읽어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